자, 제가 며칠 전에 그 쪽지의 허미손간 이진전 읽었죠, 그죠? 이번에는 9번째 열전입니다. 삼국지 촉지의 동유마진 동여전입니다. 동유마진 동여전. 동화, 유파, 마량, 진진, 동윤, 여예 요렇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면 동화전입니다. 동화전. 동화는 자가 유제이며 남군 지강현 사람이다. 남군이라는 게 여기 강릉을 의미하죠. 남군의 지강현이면 여기네. 지강현 사람이다. 형주 사람이네. 그의 손조는 본래 파군 강주 사람이었다. 한나라 말기에 동화는 종족을 이끌고 서쪽으로 옮겨왔다. 지강현에 살다가 다시 이제 파쪽으로 들어왔다 봅니다. 한나라 말기에 동화는 왔다. 익주목 유장은 그를 우비장, 강원장, 성도 혈령으로 삼았다. 촉당은 풍요롭고 충실함으로 당시 풍속이 사치스럽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제후의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혼인과 장례의식에 가사는 기울이기까지 했다. 동화는 앞장서서 아껴 쓰며 수수한 옷을 입고 간소한 식사를 하고 신분에 벗어나는 행위를 금하며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으므로 그가 부임한 곳마다 풍속이 바뀌고 올바르게 변해가고 백성은 법규를 두려워하여 범하지 않았다. 신분에 대한 신분을 범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까 평민인데 예를 들면 돈이 많다고 이제 제후의 일을 따르거나 그런 것들을 금했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치하는 것을 금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현 안의 호족들은 동화가 만든 엄한 법을 싫어해 유장에게 동화를 파동의 속국도위로 삼아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유장은 동화를 높이 사가지고 성도 혈령으로 삼았는데 요 근처 이제 요 근처 이제 그러니까 파촉 지역에 그거죠. 그 파족 지역에 이제 수도격 되는 곳인데 요 지역에 두고 싶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호족들이 이제 동화의 법치를 싫어해서 파동 지역으로 보냈다 그러는데 파동이라는 게 어디냐? 여기가 파서 지역이고 파동이 어디냐? 여기 파중이고 뭐 이 근처에 파동이겠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저렇게 멀리 한지로 보내려고 그랬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수하의 관리와 백성, 나이가 많거나 병약한 사람 가운데는 동화가 머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유장은 그를 2년 더 머무르게 했다. 임지소라와 익주태수로 옮겨서도 청렴하고 검소하기가 전과 같았다. 여기서 익주태수라는 게 아마 지금 맥락상 그 여기에 익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익주라는 게 두 개거든요. 요 지역을 가리키는 익주라는 말이 있고 그 익주 속에 다시 또 익주군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맥락상 아래쪽인 것 같아요. 자, 이민족과 힘을 모아 일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일관해 일에 매달림으로 남쪽 지역 사람들은 그를 아끼고 믿음직스러워했다. 요 남쪽이 익주가 맞는가 보다. 자, 유비가 촉을 평정한 뒤에 동화를 불러들여 장군 중랑장으로 삼고 군사장군 제갈량과 함께 좌장군 대사마의 막부 일을 맡게 했는데 좌장군 대사마가 유비입니다. 유비. 행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제갈량과 기꺼이 사귀었다. 동화는 관직이 올라 복록을 먹은 뒤로 밖에서는 먼 지역의 장관이 되었고 안에서는 나란 일의 중추를 맡아 20여 년을 지냈는데 죽었을 때에는 쌀한 섬의 재산조차 없었다. 제갈량은 나중에 승상이 되어 부하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각기 직무를 맡은 자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주군에게 충성스럽고 이로운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라. 만일 작은 불만이 있는 사람을 멀리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곤란하게 여긴다면 나라의 큰일에 손실을 입힐 것이다. 다른 의견이 타당하면 찢어진 신발을 버리고 주옥을 얻듯이 하라.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다할 수 없다. 오직 서원직만은 이러한 일에 처하여 서원직이 서서죠. 미혹되지 않았고 또 동유제가 동화겠죠.
직무를 맡은 7년 동안 일에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10번이라도 되풀이하여 상담하고 지적해내었다. 진실로 여러분이 서원직의 10분의 1과 동유제의 은근함을 본받아 나라에 충성한다면 나도 허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 또 말했다. 나는 전에 처음에는 최주평과 사귀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자주 지적받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서원직과 사귀어 그에게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았다. 전에 동유제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는데 매번 자기 의견을 다 말했고 뒤에 위도라는 게 호재랍니다. 호재. 위도가 일을 처리하면서는 여러 차례 가난해 부당한 결정을 제지했다. 비록 내 성품이 어리석고 다키지 않아 그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4명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밀했으며 또한 그들의 직언을 의심치 않았음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 그가 동화를 추억하여 생각하는 정이 이와 같았다. 강직한 사람이네요. 근데 언제 죽었는지는 나와있지가 않네. 유비가 입촉하고 나서 20년 정도를 더 산 것 같은데 정확한 연도는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파입니다. 유파. 유파는 자가 자초이고 영릉군 증량현 사람이다. 영릉군 증량현. 영릉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남군이고요. 영릉이 여기 계양 여기 영릉이네요. 영릉군의 여기 무슨 현이라고요? 증량현이라 그러는데 증량이 어디야? 뭐 영릉 어디 있겠죠, 그죠?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뭐 여기 어디 있겠지. 자, 증량현 사람이다. 젊을 때부터 유명하였으므로 형주목 유표가 여러 차례 초빙하려 했고 수재로 추천했지만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유표가 죽고 조조가 형주를 정벌했다. 유비가 강남으로 달아나자 형초에 수많은 선비가 구름처럼 따라왔지만 유파는 북쪽 조조에게로 갔다. 조조에 갔답니다. 조조에게 갔답니다. 조조는 그를 초빙해 속관으로 삼고 그를 보내 장사군, 영릉군, 계양군을 귀순시키도록 했다. 항복하도록 했다는 거죠. 마침 유비가 이 세 군을 점령하였으므로 유파는 명을 받들 수 없어 그대로 멀리 교지로 달려갔다. 유비는 이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좀 행보가 많이 특이한데 일단은 유파는 영릉 사람이고 그죠? 조조가 내려올 때까지는 벼슬 하지 않았는데 조조가 강릉까지 내려왔을 때는 조조한테 항복을 했고 조조한테서 명을 받고 여기 이제 할거하던 4개 군을 형남 4군을 이제 평정하러 갔는데 근데 그때 마침 유비가 이제 남군을 먹고 그 다음에 남군에서 이제 형남 4군도 이제 먹게 됐다는 거죠. 근데 유비한테 항복하진 않고 유파는 다시 또 여기 교주로 도망갔다고 하네요. 행보가 되게 특이하네. 자, 유파는 교주로부터 다시 촉군에 이르렀다. 교주에 있다가 다시 또 촉군으로 들어갔답니다. 파초로 들어갔네요. 갑자기 유비가 익주를 점령하자 유파는 유비에게 사죄했는데 유비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제갈공명이 그를 자주 칭찬하고 천거했으므로 유비는 그를 초빙해 좌장군 서조연으로 삼았다. 건한 24년입니다. 유비는 한중왕이 되었고 유파는 상서가 되었다가 뒤에 법정 대신 상서령이 되었다. 그는 몸소 청렴하고 수수한 생활하며 재산을 늘리지 않았다. 또 자신이 유비를 따르는 것은 본마음이 아니므로 의심을 받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공손하며 말없이 조용한 태도를 지켰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서로이 사귀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유비가 황제 존호를 일컬었을 때 황천상제 후토와 신기에게 보고했는데 황천상제하고 후토, 신기는 전부 다 신입니다. 신. 후토는 토지의 신이고요. 신기는 하늘의 신이랍니다. 하늘과 땅의 신령. 황천상제는 누군지 아시죠, 그죠? 네, 보고했는데 그 문장이나 책명은 모두 유파가 지은 것이다. 장무 2년입니다. 유파는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뒤에 위나라의 상서복야 진군이 승상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내 유파의 소식을 물었다. 제갈량은 유파를 유군자초라 일컫고 유군자초 매우 존경하며 중시하는 마음을 보이며 그의 소식을 전했다.
이게 끝입니다. 서로 편지 보내고 그랬다는 걸 보면 사실은 그 지배층끼리는, 지배하는 관료들끼리는 서로 알고 지내고 그런 사이일지도 몰라요. 앞에서는 전쟁하고 뒤에서는 이제 즐겁게 지내고, 사실 이제 다들 학벌이나 그런 걸로 얽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유파의 행보는 좀 많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량입니다. 마량. 마량은 자가 계상이고 양양군 의성현 사람이다. 양양역입니다. 양양역입니다. 의성현이라는 게 양양이 엄청 넓어가지고 의성현이 어딘지 모르겠다. 아, 여기네요. 여기가 의성현이네. 자, 남당 양양군 의성현 사람이다. 마량의 형제 5명은 모두 재능과 명성이 있었고 고향 마을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가요로 만들었다. 마씨 오상 중에서 백미가 가장 훌륭하다. 백미가 마량입니다. 마량. 백미라는 게 하얀 눈썹이라는 의미예요. 마량의 눈썹 가운데 흰 털이 있으므로 백미라 불렀다. 유비가 형주를 다스릴 때 마량을 초빙의 종사로 삼았다. 유비가 촉으로 들어가자 제갈량도 뒤따라갔는데 마량은 형주에 머물면서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 유비가 입촉했을 때는 그냥 형주에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낙성이 벌써 함락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복입니다. 존경하는 형님은 필요한 때 수능에 세상을 보조하고 대업을 이루었으며 나라를 빛냈으므로 성공한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형님이 아마 제갈량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자, 변하는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빼어난 사려이고 판단에 필요한 것은 명철함을 넓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여 재능 있는 자를 뽑는다면 시대의 요구에 적합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광휘를 사방으로 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덕을 부지런히 천지에 이르게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듣는데 한가롭게 하고 세상의 도리에 복종하며 고하고 오묘한 음악을 일제히 연주하고 정풍과 위풍 같은 소리를 바르게 해서, 정풍하고 위풍은 정나라와 위나라, 작은 위나라의 음악인데 음악 이름입니다. 음악 이름. 올바른 음악이겠죠. 맥락상. 그죠? 자, 모든 의견이 국가 대사에 이롭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면 이는 관현하게 지구한 소리이며 백아와 사광이 연주한 악곡일 것입니다. 비록 종자기처럼 음악을 알지는 못하지만 감히 박자를 치지 않겠습니까? 유비는 마량을 불러 좌장군의 속관으로 삼았다. 뒤에 마량을 오나라에 사절을 보냈다. 마량이 제갈량에게 말했다. 지금 저는 나라의 운명을 맡아 두 나라 사이를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를 손장군에게 소개시켜 주기 바랍니다. 손장군이 손권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대가 직접 편지를 써보내십시오. 마량은 곧바로 촉고를 만들어 보냈다. 저희 군주께서는 속관인 마량을 보내 우호관계를 지속시켜 곤우와 시위의 공훈을 받아 있도록 했습니다. 곤우하고 시위는 둘 다 하나라 때 제후 이름이랍니다. 그는 재능과 덕망이 뛰어난 선비이며 형초지방의 유명한 사람으로 화려함은 적으나 끝까지 지속되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낮추어 받아들이면서 그가 임무를 다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손권한테 자기가 지금 자기를 소개한 편지를 쓴 거예요. 손권은 경의를 가지고 마량을 대접했다. 유비는 제라 일컫고 마량을 시중으로 삼았다. 유비는 오나라를 정벌할 때 마량을 무릉으로 보내 5개의 이민족들을 기순시키도록 했다. 유비가 한창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의도에서 깽판을 치고 있을 때 마량은 5개라는 곳으로 이제 파견돼 가지고 거기서 근처에 있는 이민족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했어요. 5개가 어디더라? 이 근처 어딘데? 얘 무릉이잖아. 아, 얘가 5개네요. 아무튼 이 근처에 이제 이민족들을 불러서 그 반란에 호응시키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민족의 우두머리는 모두 총나라의 관위를 나타내는 관인과 칭호를 받고 모두 그의 생각처럼 했다. 마침 유비가 일릉에서 피하자 마량도 살해되었다. 유비는 마량의 아들 마병을 기도위로 삼았다.
마력의 동생 마속은 예, 등산킹 마속입니다. 자가 유상이다. 마속은 따로 열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량 열전에 그냥 붙어 있어요. 형주 종사 신분으로 유비를 따라 촉군으로 들어가 면죽현 성도현 현령 월수군 대수로 임명되었다. 면죽군 성도현 현령이라면은 아무튼 되게 면죽현 성도현 현령이니까 되게 이제 요직을 차지한 거고요. 월수군 태수라는데 월수군이라는 게 이 남쪽에 있는데 아닌가? 월수가 여기네요. 예. 그랬답니다. 자, 마속은 일반 사람을 뛰어넘는 걸출한 재능을 갖고 있었고 군사 전력에 관한 논의를 좋아했는데 승상 제갈량은 그를 높이 평가했다. 유비는 임종할 무렵에 제갈량에게 말했다. 마속은 말이 실지를 넘어 크게 쓸 수 없으니 그대는 그를 잘 살피십시오. 그러나 제갈량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마속을 참군으로 삼아 불러서 담론하면 을의 대낮부터 밤까지 이르기 일쑤였다. 제갈량이 기록상으로 보면은 일단 삼국지상으로 보면은 유비의 말을 거의 안 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잘 듣거든요. 반대로 이제 유비도 제갈량의 말을 거의 대부분 다 잘 듣고요. 근데 유비가 제갈량의 말을 가장 크게 여겼던 게 2등에서의 싸움이고 제갈량이 유비의 말을 가장 크게 여겼던 게 바로 마속을 기용했던 건데 둘 다 되게 처참한 결과를 낳았죠. 자, 건흥 6년입니다. 제갈량은 기산으로 출병했다. 요게 1차 복벌일 겁니다. 건흥 6년이고 228년입니다. 이때는 아시죠, 그죠? 야곡 기곡으로 이제 조언을 보내가지고 조언하고 등지를 보내가지고 조진의 발을 묶어두고 그리고 자기는 요 기산으로 나와가지고 요 기산이냐? 요 기산이지, 요 기산이지. 기산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천수군, 그다음 안정군, 그 다음에 남한군이었나? 요 지역에 이제 반란을 총지휘해서 위나라를 엎으려고 했던 그 계획입니다. 자, 그때 경험이 풍부한 장수 위연, 오일 등이 있었다. 논의하는 자들은 모두 이들로 선봉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사람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마속을 뽑아 병사들이 끌고 맨 앞에서 서서 위나라 장수 장압과 가정에서 싸우겠는데 장압에게 격파되어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참 여기 가정일걸? 여기 가정일걸? 아무튼 볼 때마다 이건 화가 나네. 뿔뿔이 터졌다. 제갈량은 나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군대를 물려 한중으로 돌아왔다. 마속이 만약에 장압을 막았으면 아마 그 1차 북벌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을 거고 그러면은 옹양주를 다 먹었겠죠, 제갈량이. 아무리 못해도 옹주는 못 먹더라도 양주는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빌어먹을 기산으로 출병하는 게 아니라 아마 진창으로 출병하겠지. 다음부터는 장안이나. 자, 마속이 옥에 갇혔다가 죽었으므로 제갈량은 눈물을 흘렸다. 마량이 죽었을 때 나이가 36이고 마속은 39살이었다. 어디를 보니까 마속이 이제 군대에서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옥중에서 도망갔다가 죽었다, 잡혀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얘기는 일단 정사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네요. 다른데 나오는 말인가 보다. 일단 정사에는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량전입니다. 마량전. 자, 그 다음에 진진입니다. 진진은 자가 효기이고 남양군 사람이다. 남양이면은 양양 북쪽입니다. 맨날 형주에 들어갈 거야. 여기가 남양이면 남양, 여기가 양양이고 요 바로 위가 이제 허창입니다. 영천, 허창 요렇게 오죠. 일단 남양군 사람이다. 유비가 형주목을 겸할 때 부름을 받아 종사가 되어 관하의 여러 군을 다스렸으며
유비를 따라 촉으로 들어갔다. 촉 지역이 평정되자 진지는 촉군의 북부도의가 되었다가 군 이름이 바뀜으로써 문산태수가 되었으며 건위태수로 전임되었다. 남양 사람인데 유비가 이제 그 형주에 있을 때 등용돼가지고 파촉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문산이 여기거든요. 문산이 여기입니다. 여기 태수하고 건위 태수라 그랬는데 건위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 요 근처에 그 파촉 근처에 이제 그 관리를 지냈다고 합니다. 자, 건흥 3년입니다. 중앙으로 들어가 상서로 임명되었고 상서령으로 승진했으며 명령을 받아 오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7년입니다. 송권이 황제 존호를 일컬었을 때 유비는 진진을 위위로 삼고 송권의 즉위를 축하하도록 했다. 뭐라고? 좀 이상한데? 못한가요? 지금 이게 건흥 7년인데 유비가 죽은 거는 훨씬 이전이거든? 근데 왜 유비가 진진을 위위로 삼고 보내? 유선이겠죠 아마? 맥락상 유선이겠죠. 자, 유선은 진진을 위위로 삼고 송권의 즉위를 축하하도록 했다. 건흥이라는 게 유선 때 연호거든요. 그때 제갈량이 형 제갈근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효기에 충성스럽고 순박한 성품은 진진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독실해집니다. 그가 동서사이를 칭찬하며 두 나라가 함께 평화를 지켜 즐겁게 한 것은 귀중한 공헌이라고 할 만합니다. 진진은 오나라 국경으로 들어간 뒤 관소의 관리에게 문서를 보내 말했다. 동쪽과 서쪽은 연락하는 권리가 오가며 사자의 관모와 수레를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진실하게 맹세하여 처음의 우호관계를 지키며 날마다 그 사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동쪽 군주는 마땅히 하늘에서 내려준 복을 지키며 나무를 불태워 하늘에 알려 불을 받고 토지를 나누어 부라는 거는 서류입니다. 서류 명령서 뭐 그런 서류입니다. 토지를 나누어 천하가 호응하며 각기 돌아갈 곳이 있게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 적을 토벌하면 어찌 적이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서쪽 조정의 군주와 신하는 목을 빼고 기뻐하며 의지할 곳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진지는 재능은 없지만 사자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 명령을 받들어 두 나라의 우위를 서술했으므로 국경을 넘을 때 고무되었으며 오나라로 들어올 때도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헌자가 노나라로 왔을 때 노나라 선군과 이름이 똑같은 산을 범했기 때문에 춘추에서 그를 풍자했습니다. 헌자하고 노나라의 선군은 전부 다 사람 이름이겠죠, 그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 그대는 반드시 우리가 주의할 것을 알려주어 사자인내가 두 나라를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날 중에 깃발을 들어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각자 서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합시다. 장강의 흐름을 따라 필요했지만 두 나라의 제도에 차이가 있으니 혹시라도 귀국의 제도를 어기게 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그대는 마음을 써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진진이 무창에 이르자 문창이 그때 손권의 실질적인 수도였죠. 무창 여기입니다. 강화 지역입니다. 강화. 여기가 무창입니다. 자, 손권은 진진과 함께 제단으로 올라가 희생의 피를 마시며 맹약하고 천하를 고르게 나누었다. 서주, 예주, 유주, 청주는 오나라에게 귀속시키고 병주, 양주, 기주, 연주는 총나라에 귀속시켰으며 사주의 땅은 함국관의 경계로 삼았다. 진진은 귀국해 성량정후에 봉해졌다. 요거는 실제로 연주 같은 곳을 뭐 촉이 이제 먹은 게 아니라 먹은 게 아니죠, 그죠? 먹은 게 아니고 그 오나라하고 총나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위나라를 상대로 함께 싸우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로또 대서 따면은 네 반 내 반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 9년입니다. 건흥 9년 도 이평이 출전 중인 제갈량에게 병사와 식량 수송이 제대로 되지 않자 책임을 떠넘기며 모함하고 헐뜯어 면직되었다. 이평 이게 이염 아닌가? 이름을 고쳤던가? 제갈량은 장사, 장관과 시중 동윤에게 편지를 써서 말했다. 진효기가 전에 오나라 왔을 때 나에게 정방은
뱃속에 비늘 갑옷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방이 이평입니다. 이평. 저게 아마 이염일 겁니다. 나는 비늘 갑옷이 있는 사람은 단지 범할 수 없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소진과 장이처럼 궤변을 늘어놓는 일이 또 갑자기 나타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효기에게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자, 거능 13년입니다. 진진이 죽고 아들 진제가 뒤를 이었다. 저 다음은 동윤입니다. 동윤. 동윤은 자가 휴소이고 장군 중랑장 동화의 아들이다. 아, 동화의 아들이 동윤이군요. 요비가 태자를 세우고 동윤을 뽑아 태자의 사인으로 삼았다가 태자의 세마로 전임시켰다. 자, 나중을 위해서 계속 이제 교육시켜 놓은 거죠. 태자하고 친한 사람들이 태자를 보좌해야 되니까. 유선이 황제 자리를 이은 뒤에 동윤은 황문실왕으로 승진했다. 오늘 발음이 좀 그렇다. 자, 승상 제갈량이 북쪽 정벌에 나서 한중에 주둔했을 때 유선의 나이가 어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울까 걱정해 동윤이 공명정대함으로 일관된 인물이므로 그에게 궁궐일을 맡기려고 했다. 제갈량이 출전했을 때 후방은 동윤이 보좌했던 모양입니다. 자, 제갈량이 유선에게 소를 올려 말했다. 시중, 곽유지, 비의, 실랑, 동윤 등은 선제께서 뽑아 폐하께 남긴 신하들로 나란 일을 상의하고 고려하며 정사를 구겸지어 이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 폐하께 충원을 다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궁궐 안의 일은 크든 작든 가리지 말고 모두 그들에게 의견을 물으십시오. 신의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널리 이루어온 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덕을 일으키는 말이 없다면 동윤 등을 처형해 그들이 맡은 일의 기회를 밝히십시오. 제갈량은 이어 비의를 초청해 참군으로 삼고 동윤을 시중으로 승진시켜 호분 중랑장을 겸하도록 했으며 황궁을 수비하는 근위병을 모두 관리하도록 했다. 곽유지는 성품이 늘 온순하며 화해로워 관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평론을 건의하고 문서를 처리하는 일은 동윤이 다 혼자 관리할 수 있었다. 동윤이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은 방비를 위주로 하고 천자의 잘못을 바르게 구하는 이치에 열심을 다했다. 후주 유선은 늘 미인을 뽑아 후궁을 채우기를 원했지만 동윤은 고대 천자의 후비 수는 12명을 넘지 않으며 지금 궁궐 안의 비인은 벌써 채워졌으므로 더 늘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주장해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유선은 그를 더욱 어려워하고 꺼리게 되었다. 서먹서먹한 거죠. 천자라고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하로서 이제 바른 말을 한다고 그게 항상 복이 돼서 돌아오진 않으니까. 자, 상서령 장관은 익주자세를 겸할 때 소를 올려 비와 동윤에게 자리를 양도하려고 했고 또 유선에게 표를 올렸다. 동윤은 안에서 여러 해 동안 황제를 모시고 왕실을 보좌했습니다. 마땅히 그에게 자귀와 봉투를 내려 공로를 포상해야 합니다. 동윤은 간곡히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잠깐만요. 유선은 점점 자라면서 황호를 아꼈다. 황호는 기민하고 아첨을 잘하며 자신을 꾸미고 들어가려고 했다. 동윤은 늘 위에서는 바른 안색으로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래에서는 황호를 여러 차례 꾸짖었다. 황호는 동윤이 두려워 감히 그릇된 행동을 하지 못했다. 동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황호의 지위는 황문승에 지나지 않았다. 동윤 때문에 황호가 승진하지 못했다는 거고 동윤이 죽은 이후로부터는 황호가 이제 유선한테 가까이 가는 걸 막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 동윤은 일찍이 상서령 비의 중전군 호재 등과 밖으로 나가 연회를 열어 즐기기로 했다. 나갈 수레가 이미 준비되었으므로 낭중인 양양사람 동회가 동윤에게 인사하며 경의를 표했다. 동회는 나이가 어리고 관직이 낮았는데 동윤이 나가다가 멈추는 것을 보고는 머뭇거리며 떠나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동윤은 허락하지 않고 말했다. 본래 내가 나온 까닭은 좋아하는 선비들과 환담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그대는 벌써 자신을 굽히고 쌓아놓은 곳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환담을 버려두고 그러한 연애에 가기는
가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고는 말을 수레에서 풀도록 했다. B 등도 수레를 멈추고 가지 않았다. 동윤이 정직함을 지키고 아래쪽 선비들에게 동회는 그 동료보다 한참 아래 사람이니까요. 아래 선배들에게 겸허하게 대하는 것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연희 6년입니다. 연희 6년 243년 243년이니까 제갈량이 죽고 나서 한참 뒤입니다. 자, 보국 장군을 더했다. 7년에 시중 수상서량을 시중 수상서령으로서 대장군 비의 차관이 되었다. 9년에 세상을 떠났다. 진지가 동윤 대신 시중이 되자 황후와 서로 도왔으며 황후는 처음으로 정사에 관여하게 되었다. 진지가 죽은 뒤에 황후는 황문영으로부터 중상시 봉고도위로 승진해 권력을 쥐고 흔들어 나라를 뒤엎는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 총나라 사람으로 동윤을 추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등에는 총나라에 쳐들어간 뒤에 황후가 교활하고 음험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체포해 가두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황후는 등의 측근들에게 많은 뇌물을 줘 풀려났다. 잠깐만요. 황후는 결국 살았나? 나중에 죽지 않나요? 황후는? 진지는 자가 봉종이고 연암군 사람이며 허정의 형의 외손자이다. 어려서 고아가 되어 허정의 집에 자랐다. 약관의 나이에 이름을 알렸고 점점 승진해 선조랑까지 이르렀으며 사람됨이 엄함으로 위험 있는 자태가 있었다. 이런 여러 기회를 갖추고 천문과 역학에도 뛰어났다. 비인은 그를 매우 높이 평가해 동윤의 뒤를 이어 가까이서 군주를 모시도록 했다. 여예가 죽은 뒤에 진지는 또 시중 수상서령이 되었으며 진군 장군을 더했다. 대장군 강윤은 비록 계급은 진지보다 높아도 늘 군대를 끌고 밖에 있었으므로 조정의 정사에 직접 참여한 일이 드물었다. 진지는 위로 황제의 뜻을 받고 아래로는 환관이나 소인들과 사귐으로 유선에게 깊이 신임과 총애를 받아 강요보다 실권이 컸다. 진지는 그거군요. 행정고시 같은 데 합격한 쓰레기, 인간 쓰레기 같은 거군요. 자, 경요 원년입니다. 258년입니다. 진지가 죽자 유선은 비통해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그리고 조서를 내렸다. 진지가 직무를 맡은 지 12년이 되었는데 온화하고 선량한 성품은 세상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를 처리하는 능력과 엄함에는 절도가 있었다. 도의에 맞게 하여 만물의 이로움을 주었고 정치적 업적이 두드러졌다. 목숨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니 짐은 이 점이 애통하다.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명예가 있던 사람이니 죽은 뒤에도 아름다운 시호를 더해야 할 것이다. 시호를 충후라고 하라. 총나라에 시호를 죽은 뒤에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유선이 진지한테 시호를 줬다는 거는 사실 좀 불공평한 거지. 앞에 시호를 받은 사람이 제갈량이나 아니면은 뭐 조은이나 황충이나 아니면 관우나 장비 이런 사람들이니까. 자, 아들 진찬에게 관내오자기를 내리고 작은 아들 진유를 뽑아 황문시랑으로 삼았다. 진지가 총애를 받은 뒤부터 유선이 죽은 동윤을 원망하는 마음은 나날이 깊어갔으며 자신을 경시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진지가 유선에게 혼자 아부한 데다가 황후가 그 사이에서 말을 더했기 때문이다. 동인의 손자 동괭은 진나라의 나중에 서진의 파서태수가 되었다. 동윤전에서 지금 진지 얘기하고 황후 얘기가 좀 나오는데 요 얘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동윤은 되게 이제 강직하고 그리고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었고 진지는 일 처리는 좀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행정고시 합격할 정도면은 그래도 대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가리는 있는데 사람의 본성이 글러먹어서 그거를 일을 잘 하더라도 그거를 좋고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탐욕 채우는 쪽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유선은 그거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선이 그거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면은 아마 진지 같은 사람을
크게 기용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유서는 그걸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동요는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요게 총나라의 기반을 갉아먹는데 큰 역할을 했게 되겠죠, 그죠? 요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행정고시나 아니면 사법고시나 아니면은 그 뭐죠? 그 무슨 뭐라 그러냐 그거 임용고시 같은 거. 임용고시를 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속을 채우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부류가 진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승진에만 관심이 있는 검사 개새끼들이나 뭐 그런 부류겠죠. 자, 이번엔 여예입니다. 여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여예는 자가 계양이고 남양군 사람이다. 남양군 사람이다. 남양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네. 양양 북쪽입니다. 자, 아버지 여상은 옛 장수 유언이 총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호송할 때 마침 중원으로 가는 길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돌아오지 못했다. 아, 그러니까 여상이란 사람이 유언이 이제 총나라로 들어갈 때 호송을 했는데, 근데 유언이 그 뒤로 그 중원 지역으로 들어오는 길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에 있던 그 자기 자식 처자식들은 아마 그냥 혼자 지냈던 모양이네. 판다님 안녕하세요. 자, 여인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고 책 읽기와 검은고 타기를 좋아했다. 처음에 유비가 익주를 평정했을 때 연부 교위를 두어 소금과 철의 이익을 관리했는데, 뒤에 교위 왕년은 여예를 남양의 두기, 남향의 유관 등과 함께 전조도위로 임명했다. 여예는 신도 면족의 현령으로 승진했는데 그 마음이 선량하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도움으로 백성이 그를 칭찬해 주에 있는 성읍 가운데 최고의 정치라고 평가했다. 남양에 살다가 유비가 촉으로 들어왔고 그때 정치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신도하고 면죽이 현령이라 그랬는데 면죽이 여기고요. 면죽은 여기고 신도가 여기입니다. 성도가 여기죠, 그죠? 요직입니다, 나름대로. 그 다음에 파서 태수로 승진했다 그러니까 파서는 요 지역이죠. 한중으로 통하는 길목입니다. 뭐 그랬다 합니다. 승상 제갈량은 해마다 출병해 여러 군으로부터 병사와 물자를 조달받았는데 병사 대부분이 화합하지 못했다. 여인은 병사 5,000명을 모아 제갈량에게 이르러 이들을 위로하고 엄격하게 감독함으로 도망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인은 전임에 한중태수가 되고 동농을 겸하여 군량미를 계속 대주었다. 한중태수로도 있었네, 여애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나는 처음 듣지만 유명한 사람. 제갈량이 죽은 뒤 그는 여러 차례 승진해 광한 촉군태수가 되었다. 촉군은 한나라 수도가 있는 곳으로 인구가 많았다. 또 제갈량이 죽은 다음에는 달아났던 병사가 들어와 다른 사람의 호적이나 이름을 빌려서 교활한 관계가 끝이 없었다. 여예가 촉군태수로 취임해 그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 가르치고 지도함으로 수년 가까이의 간사한 무리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촉군에서 나간 자가 1만여 명이나 되었다. 뒤에 조정으로 들어가 상서가 되고 동윤 대신 상서량이 되었는데 여러 사무가 남아 있지 않으며 문에서 기다리는 빈객도 없어졌다. 일을 잘했다는 거죠. 여예는 안팎의 일을 두루 맡았는데 몸을 닦아 검소하게 절약하며 생활하고 겸허하고 말이 적으며 정치적인 일에서는 간명하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청능으로 불렸다. 청능이라는 게 청렴한 맑은 능력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그렇지만 법률을 지키는 일이 매우 엄하고 법에 능통한 속리를 임명했으므로 고관 자리에 있을 때 명성은 군이나 현에 있을 때만 못했다. 너무 엄격하니까. 연이 14년입니다. 여인은 세상을 떠났다. 아들 여신은 경요연간에 성도의 힐령이 되었다. 여신의 동생 여아는 알자가 되었다. 여아는 청렴하고 엄격했으며 문제가 있어, 문제라는 게 그 글 쓰는 재주요. 여러분한테 없는 거.
경론 15편을 지었다. 두기는 군수, 감군, 대장군 사마를 지냈고 유가는 관직이 파서태수까지 올랐는데 모두 여예와 친밀한 사이였으며 또한 당시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검소하고 법을 지키는 점에서는 여예에 미치지 못했다. 자, 평하에 말한다. 여기까지가 여예열전이고요. 동화는 고향과 같은 순박한 품덕이 있었고 유파는 청렴하고 고상한 절개를 이행했으며 마량은 정직하고 성실해 훌륭한 선비로 칭찬받았고 진지는 충실하고 공경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독실했으며 동유는 군주를 바르게 보조하고 도의를 얼굴에 나타내게 했다. 이것은 모두 총나라의 훌륭한 신하이다. 여예는 군에 있을 때는 칭찬받았지만 조정에 있을 때는 명성이 줄었으니 황폐와 설선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다 사람 이름이겠지 뭐. 자, 여기까지가 열전이고 저는 좀 덧붙이자면은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이 동화, 유파, 마량, 진진, 동윤, 여예인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다들 이제 문관이라는 것도 공통점이지만은 전부 다 형주 출신입니다. 형주. 멀리는 북쪽 남양에서부터 저기 남쪽에서는 영릉에 이르기까지 하면 형주 출신들이 전부 다 이제 여일전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일을 잘했다는데 뭐 내가 어쩌겠어요. 그 이외의 말은 제가 드릴 게 없네요. 아무튼 이게 보면은 특별하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형주 출신으로서 익주에 들어간 다음에 익주의 호족들하고 싸우거나 그런 일은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 그럭저럭 유비가 죽은 다음에도 제글량이 정치를 잘 보좌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잘 조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 다음 열전은요, 요까지가 동유마진 동여전이었고요. 그 다음 열전은 뭐냐면은 유팽요 이류 위양전입니다. 유팽요 위류 위양전. 여기는 유봉, 팽달, 유봉, 팽양, 요립, 이염, 유염, 위연, 양의 요렇게입니다. 이거는 대충 보니까 끝이 좋지 못했던 사람들이네. 네, 끝이 좋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아무튼 요것도 다음에 읽도록 하죠. 쪽지도 벌써 반쯤 읽었네요. 짤막짤막한 게 재밌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은 나중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